제19대 대선이 내일로 다가온 가운데 선거운동도 오늘 자정이면 모두 종료됩니다. 선거운동 마지막 날, 각 당의 치열한 막판 유세전 모습을 취재했습니다. 이번 대선에 거는 유권자들의 기대가 커지면서 전북의 사전투표율이 30%를 넘었습니다. 20년 만에 최종 투표율이 80%를 넘어설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후보들은 전라북도 민심을 사로잡기 위해 선거운동 기간에 많은 약속을 쏟아냈습니다. 주요 후보들의 주요 공약을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번 대선에 쏠리는 관심은 그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전북 유권자들을 직접 만나 어떤 후보를 뽑을 것인지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V 8시 뉴스입니다.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네, 선거운동 마지막 날인 오늘 전북 표심을 잡으려는 각 당의 치열한 막판 유세전이 펼쳐졌습니다. 주혜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주와 군산에서 막판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국민 통합을 이룰 수 있는 후보는 오직 문재인뿐이라며 도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저는 기호 1번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후보가 과거를 청산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가장 적임자라고 여러분들에게 주장합니다. 자유한국당은 전주 곳곳을 돌며 마지막 유세를 펼쳤습니다. 홍준표 후보가 이번 대선에서 유일하게 전북에 연고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전북 발전을 위한 한 표를 호소했습니다. 전북의 사위, 전북에서 군 생활을 마쳤던 홍준표 후보를 대통령 후보로 만들었습니다. 중앙과 전북을 아는 사람이 전북에서는 후보이니까 표를 주시오라고 말해야 합니다. 국민의당은 전주, 익산, 정읍의 골목골목을 누비며 마지막 유세를 이어갔습니다. 공동정부를 만들 수 있는 후보는 안철수 후보뿐이라며 하나된 대한민국을 위한 전북도민의 지지를 부탁했습니다. 안철수 정부는 승자 독식 정권이 아니라 여러 당이 함께하는 공동정부로서 싸움판 정치를 끝내고 타협과 합의의 정치를 만들기 위해서 꼭 전북도민의 지지가 필요합니다. 바른정당은 전주 시내를 집중 공략하며 경제 전문가인 유승민 후보가 경제 위기 극복의 적임자임을 강조했습니다. 이제 하루 남았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제 위기, 보수 위기를 제대로 극복할 태안 있는 그런 후보가 누구입니까? 유승민이죠. 정의당은 전주 일대에서 마지막 유세를 벌이며 확실한 개혁을 위해 심상정 후보를 선택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제는 진정으로 전북을 바꾸고 지역균형을 발전을 시킬 후보는 기호 5번 심상정 후보밖에 없습니다. 장미 대선을 하루 앞두고 각 정당은 도심을 집중 공략하는 총력 유세를 통해 마지막 표심을 잡기 위한 사투를 벌였습니다. JTV 뉴스 주혜인입니다. 제19대 대통령 선거 전북의 사전투표율이 30%를 넘어서 이번 선거에 거는 유권자들의 기대를 엿볼 수 있습니다. 내일 선거에서 20년 만에 대통령 선거 투표율이 80%를 넘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4일과 5일 이틀 동안 실시된 대통령 사전선거에서 전북의 투표율은 31.6%였습니다. 전국의 사전투표율 26%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지역에서 문재인, 안철수 두 후보의 치열한 경쟁이 투표율을 끌어올렸습니다. 예상을 뛰어넘는 사전투표율은 이번 대통령 선거에 거는 국민들의 기대가 그만큼 커졌기 때문입니다. 내일 19대 대통령 선거 투표율이 20년 만에 80%를 넘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전북의 대선 투표율은 15대 대선에서 85%로 높았지만 16, 17, 18대에는 잇따라 투표율이 80%를 밑돌았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소중한 한 표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꿀 희망의 씨앗이 된다며 투표 참여를 호소했습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는 투표 시간이 2시간 연장되어 오후 8시까지 진행이 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투표에 참여하여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권자들은 내일 아침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투표할 수 있습니다. 투표소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나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투표소에 가기 전에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같은 신분증을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투표용지는 한 장을 받아 15명의 후보자 가운데 1명을 기표하면 됩니다. 그러나 후보자가 많아 기표란이 좁아진 만큼 잘못 찍을 가능성도 커져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다는 이른바 인증샷은 투표소 바깥에서만 가능합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내일 치러지는 제19대 대통령 선거의 투표소와 개표소 설치가 마무리됐습니다. 전라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까지 14개 시군에 615개 투표소와 15개 개표소를 설치한 데 이어 내일 새벽에 투표용지를 각 투표소로 운반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투표관리에 5,500여 명, 개표관리에 2,800여 명을 투입해 선거의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해경이 내일 섬 지역 투표함을 육지로 안전하게 이송하기 위해 경비함과 민간 선박을 동원합니다. 군산과 부안해양경찰서는 내일 오후 8시에 군산 어청도와 계야도 등 7개 섬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투표가 끝나면 경비함과 민간 선박을 동원해 투표함을 육지 개표소까지 옮기기로 했습니다. 또한 투표함 이송이 끝날 때까지 해상 경계 근무를 강화하면서 비상 상황에 대비하기로 했습니다. 네, 제19대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각 정당 주요 후보들의 공약을 다시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전북에 대한 인사차별, 예산차별을 바로잡고 또 전북 발전을 위한 7대 공약도 내놨습니다. 보도에 하원우 기자입니다. 대선 기간 두 차례 전북을 찾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전북 홀대론을 끌어안는 데 주력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 9년간 전북이 받은 예산차별, 인사차별을 잘 알고 있다며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호남의 수도 소외가 되는 이중의 상실감과 아픔, 제가 전북의 친구가 돼서 풀어가겠습니다. 약속드립니다. 인사차별을 바로잡겠습니다. 전북 발전을 위한 7대 공약도 내놨습니다. 전북을 농생명 산업의 수도로 만들고 연기금 금융 중심지로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탄소 소재 산업을 육성하고 전통 문화 등을 활용해 전북을 한국체험 1번지로 만들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청와대 새만금 전담부서를 설치하는 등 속도감 있는 개발도 약속했습니다. 전북을 환황의 경제권 중심지로 키우겠습니다. 멈춰버린 성장 엔진을 되살리고 미래 성장 동력을 육성할 것입니다. 전북 경제 살려내겠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정체성이 불분명한 미니 정당으로는 정치개혁은 물론 경제와 외교, 안보 등 산적한 현안을 풀어갈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북을 김대중, 노무현 두 민주정부를 탄생시킨 주역이라고 치켜세우면서 자신에게도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능력 있는 인재를 골고루 등용하고 국민 통합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전북의 첨단 농식품 산업 육성과 전통문화 특화 도시 건설을 내세웠습니다. 정원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가장 먼저 전국의 능력 있는 인재를 골고루 등용해 개혁 공동정부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민 통합을 반드시 이뤄내고 미국과 독일, 이스라엘 같은 글로벌 혁신 국가로 거듭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전국에 있는 인재, 정말로 능력 있는 인재 골고루 함께 일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유능한 정부,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유능한 정부로 거듭나게 될 겁니다. 전북에는 전북 몫을 찾기 위한 미래 프로젝트로 5가지 핵심 공약을 내놨습니다. 첨단 농식품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백제 역사문화벨트 조성과 전통문화 특화 도시를 만들겠다며 민심을 파고들었습니다. 새만금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미래 전략기지로 조성하고 글로벌 탄소밸리와 신성장 혁신도시 건설도 약속했습니다. 새만금 SOC 구축해서 4차 산업혁명 미래 전략기지로 만들겠습니다. 새만금 국제공항과 항공정비단지 조성하겠습니다. 또 경제적, 정치적으로 자수성가한 자신만이 부정부패 없는 역사상 가장 깨끗한 정부를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위해 입학과 병역, 취업비리 등 청년들의 꿈을 빼앗는 3대 비리를 뿌리 뽑고 관련 비리 연루자들은 절대 정부에서 쓰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와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의 약속에는 전북 도민들의 표심을 흔들 만한 개발 공약들이 눈에 띕니다. 반면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개발보다는 지속 가능한 전북을 강조하며 차별화를 꾀했습니다. 오정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전북 사회를 강조하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새만금을 규제가 없는 특별 행정구역으로 꾸리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이를 통해 재벌기업의 사내 유보금 수백조 원을 유치하겠다고 자신했습니다. 전주를 문화특별시로 지정하겠다는 공약도 눈에 띕니다. 민주당 지구본들 전라북도가 발전된 게 있습니까? 20% 정도는 밀어줘야지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동력이 생긴다. 새만금 개발이 더 이상 지체되어서는 안 된다고 역설하는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새만금 특별회계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국가식품 클러스터 2차 단지를 빠르게 조성하고 전북 혁신도시를 제3의 금융중심지로 지정하겠다는 구상도 내놨습니다. K글로벌 탄소밸리 조성 등을 통해서 전북이 오랫동안 원해왔던 식품, 금융, 탄소 산업의 중심 지역으로.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개발 공약 위주의 다른 후보들과는 차별화 전략을 쓰며 표심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전북을 대한민국 사회적 경제 1번지로 만들겠다는 공약이 대표적입니다. 로컬푸드 육성도 공약에 넣었습니다. 완주 로컬푸드의 성공을 전국적으로 확대한다는 보관입니다. 누가 대한민국을 바꾸고 누가 우리 아들, 딸들의 미래를 열고 누가 나의 삶을 바꾸는지를 분명히 따져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전북 민심은 문재인, 안철수, 양강 구도라는 시각이 지배적인 가운데 나머지 세 후보들도 저마다 맞춤형 공약을 쏟아내며 지역 표심을 흔들고 있습니다. JTB 뉴스 오정현입니다. 이번 대선의 전북 유권자들의 관심은 그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어떤 후보를 뽑으려는지 또 바람은 무엇인지 나금동 기자가 직접 들어봤습니다. 촛불 대선을 이끈 유권자들은 새로운 정치를 실천할 후보가 먼저입니다. 정직한 사람. 우리 지금 대한민국의 5천만 인구가 부정부패 정직한 사회를 구성하는 것이 우리 앞날의 가장 큰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제를 살릴 적임자에게 소중한 한 표를 던지겠다는 유권자도 많았습니다. 경제가 심각하니까 이거 먹고 사는 문제가 달려 있잖아요. 경제는 그것이 좀 이렇게 신경을 그 분야에 많이 써주시고. 너무너무 힘들어요. 누구나 다 똑같지만 너무 재래시장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대통령 잘 뽑아서 선명기지도 살고 재래시장도 살고 누구나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청년에서 노인까지 일자리를 해결해 줄 후보 역시 눈에 들어옵니다. 이제 졸업 앞둔 학생인 만큼 취업난에 대한 염려가 많은데 그래서 저는 비정규직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후보를 뽑을 생각입니다. 노인들에게 가장 절실히 요구되는 게 그 능력에 맞는 일자리를 마련해 주겠다는 거거든요. 일자리를 제공해 주시겠다는 분이 가장 마음에 들고. 맘 편히 결혼하고 아이 낳을 사회를 만들어줄 후보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 여성의 결혼도 늦어지고 그에 따라서 출산도 약간 저하되는 시점에서 여성에 대한 출산 휴가에 대한 보장을 중점적으로 한 후보를 뽑고 싶습니다. 한마음으로 새로운 시대가 열리기를 바라는 유권자들은 그 어느 때보다 후보 선택에 있어 뚜렷한 소신을 내비쳤습니다. JTB 뉴스
나금동입니다. 완주 지역의 시내버스 노선이 오는 24일부터 일부 조정됩니다. 완주군은 주민들의 편의를 돕기 위해 고산 터미널과 전주대를 잇는 535번 노선을 한 대 증차하고 봉동에서 전주대를 오가는 520번과 521번 노선을 신설합니다. 또 혁신도시 에코르아파트 2단지에서만 정차하던 22번 버스는 추가로 3단지에서도 정차하고 54번 종점은 용진 신봉마을에서 완주군청으로 연장됩니다. 완주 지역의 이번 노선 조정은 지난 2월 20일 전주 시내버스 노선이 전면 개편된 뒤 두 번째입니다. 20세 이하 월드컵 축구 대표팀이 대회 개막을 나흘 앞둔 오는 16일 전주에 입성합니다. 대표팀은 대회 개막일인 20일에 전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기니와 1차전을 갖고 23일에는 역시 전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아르헨티나와 경기를 치릅니다. 축구 대표팀은 앞서 지난달 24일부터 일주일 동안 전주에 머물며 전주대, 전북현대와 잇따라 연습 경기를 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50분쯤 강원도 삼척에서 산불 진화 작업을 벌이던 익산 항공관리소 소속 헬기 한 대가 비상 착륙하면서 탑승자 1명이 숨졌습니다. 사고 헬기에는 조종사와 정비사 등 모두 3명이 타고 있었고 이 가운데 정비사 47살 조모 씨가 비상 착륙 도중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천연기념물 점박이 물범의 사체가 부안 앞바다에서 발견됐습니다. 오늘 오후 1시쯤 부안군 변산면 격포항 앞바다에서 몸 길이 110cm, 무게 30kg 정도의 점박이 물범 사체가 발견됐습니다. 대선 사전투표 과정에서 특정 후보자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SNS에 올린 유권자가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전라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일 부안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지를 촬영해 자신의 SNS에 올린 A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